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5월 7일 38번째 시간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를 그려본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 용산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호를 건설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념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주택 8,000호라는 언급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전체적인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주거지 부분 내용에 국한하여 언급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과거의 계획 내용과 앞으로 어떠한 개념으로 다시 계획이 수립 발표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이미지 몇 컷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요약을 해보고, 세 번째는 현재의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추진됐던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이미지들입니다. 여기 이제 노들섬, 한강의 노들섬도 보이고, 이 왼쪽 지역 여기가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또 화질이 별로 뭐 선명치 못합니다만 이러한 이미지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드림허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런 이미지도 올린 바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이런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서부 이천동 쪽에 이 한강변 수변 문화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마리나 뭐 요트 선착장, 그렇게 한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개념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은 이제 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어떠한 시설물들이 어떤 위치에 들어오는지 이렇게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들이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뭐 아파트라든가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뭐 고급 뭐 주거시설, 이렇게 주거시설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강변 쪽으로 포진이 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는 이제 상업시설들입니다. 판매 상업시설은 이렇게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앙 부분에 이렇게 퍼진을 하고 있었고, 또 이 파란색 부분들은 이제 업무시설들입니다. 업무시설들. 우리 그때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 같은 것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뭐 계획이 다양하게 있었죠. 이렇게 주거, 상업, 업무 시설들의 어떤 부지의 위치 같은 것도 이렇게 계획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는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2010년도 4월 22일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이렇게 공람이 이제 이렇게 됐단 얘기고, 또 동일한 날짜에 이렇게 이제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날 발표된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측면에서 뭐 준주거라든가 이게 주거 쪽이고, 학교도 이렇게 서부 이천동 쪽에 한강변 쪽으로 좀 위치를 시키고, 일상이라는 것은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얘기고, 또 가운데 이제 이제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2010년도 4월 달에 그 앞장에서 보셨던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공람, 그때 이제 함께 거의 뭐 엇비슷하게 발표가 된 그림인데,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 그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이제 어떤 입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교통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계획이 이제 수립된 바가 있었는데요. 맨 왼쪽 같은 경우 이제 강변북로 확대라고 이제 좀 해놨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은 이 왼쪽에 성산대교 있는 쪽에서부터 이 오른쪽에 반포대교 있는 데까지 이쪽에 강변북로를 차선 폭을 8차선에서부터 12차선 정도까지로 이렇게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잡힌 적이 있었단 얘기고요. 가운데 이제 고가 지하화라는 것은 현재 우리 그 삼각지 그쪽에 이제 고가 도로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삼각지 고가 도로를 지하화 시키면서 차선폭을 4차선 지하도로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작대교 북단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동작대교를 거쳐서 동작대교를 타고 올라오다가 용산공원을 지하로 관통을 하면서 저쪽 서울역 있는 쪽까지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맨 오른쪽에는 이제 신분당선 이제 강북노선이라고 해서 동빙고역, 박물관역 해서 용산역까지 가는 이런 이제 큰 차원에서의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림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뭐 번호 1번, 2번, 3번, 4번, 뭐 7번, 5번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주변의 어떤 도로망 같은 것도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다양한 계획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이렇게 수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여타의 사유로 2013년도 10월 달에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고시가 됐습니다. 해제고시가 13년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5년도 12월 달에는 서부 이촌동만의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고시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이쪽에 코레일 땅 이쪽은 내버려 두고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뭐 성원 아파트, 대림 아파트, 또 이촌 특계 1구역, 2구역, 3구역 그런 쪽만 별도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기도 이제 했습니다. 즉,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코레일 부지와 서부 이촌동 부지는 이제는 완전히 별개 개념의 부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제는 과거의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이제 오버뷰인데요. 과거 이렇게 추진할 때 추진 배경 읽어보면은요. 철도정비청 부지와 서부 이촌동 지역을 통합 개발하여 용산을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부도심으로 조성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개요는 위치는 한강로 3가 40-1번지 또 서부 이촌동 일대 이쪽이고, 사업의 부지는 약 15,000평이 아니고 15만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올 이제 건축물들은 업무, 판매, 숙박, 문화, 주거, 공공시설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었고, 사업의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였었고, 사업의 시행자는 드림허브라고 해서 이제 코레일이라든가 또 삼성물산 또 국민연금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 29개 회사가 이렇게 PF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추진 과정은 06년도 1월 달에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철도부채 해결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를 이제 하였고, 이거에 대한 이제 후속적으로 07년도에 용국 개발계획 발표가 서울시와 코레일이 함께 했고, 09년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또 이에 대한 공람 공고, 또 이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그리고 2010년도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국토해양부 승인이 됐고,
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됐고 11년도에는 사업 시행자 드림허브가 이제 지정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13년도에는 결국 드림허브 시행자 드림허브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고 그 연후 이제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에 이제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여타 이제 소송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10월 달에는 결국은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요거는 이제 2017년도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중간보고라는 이제 타이틀로 해가지고 진행 과정을 이렇게 한번 이제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퀵하게 살펴보면은 1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이후 보완 및 추진 계획. 그래서 용산 정비청 일대는 서울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제를 선도해야 할 중요한 지역으로 용산 정비청 개발사업 재개에 대비해서 서울시 차원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2번 용산 국제업무지구 무산 이후의 진행 사항으로서 최근 코레일은 13년 이후에 무산된 용국 개발사업 검토를 재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이름의 용역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에 대응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용산지역 일대의 미래비전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용역의 이름은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이라는 거였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용산 역세권 일대는 서울역 용산역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도시가 단절되고 지역은 정체되어 있다. 용산 지역이 장래에 서울역 개편 및 용산 국가공원 조성과 연계된 국제적 중심지구이자 지역을 통합 연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한 지역재생 차원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지상철도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것과 또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와 사회적 공감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표현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코레일의 국제업무지구 사업재개 검토에 맞추어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이런 용역에서 지난 국제업무지구 사업 실패의 원인을 답습하지 않고 사업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가이드라인 안이 마련되는 대로 코레일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읽어봐 드린 것은 2017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모처 국회의원 쪽입니다. 이런 쪽에 17년도에 중간 보고로 이렇게 한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진행상을 이제 살펴보면은 제가 2020년 3월 말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한 내용인데요. 올해 3월 말 정도 차원에서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념을 추진 현황 같은 걸 이제 살펴보면은 키워드는 용산 정비청을 서울의 국제적 중심지로 조성한다라는 것이고 추진 배경 용산 정비청 소유권 확보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청 개발이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발 요구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제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 정비청 부지의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는데 상위 계획 및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가이드라인이 이제 되어야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업 실현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때도 이제 공공성 확보라는 단어가 좀 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산정비청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협의 조율 지원을 하겠다. 뭐 공공기여 방안의 타당성 등 뭐 공공기여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용산정비청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용역이 19년도 6월서부터 21년 6월까지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 국제 업무 중심, 국제 업무라는 말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 중심의 새로운 거점 육성을 위한 개발 지침을 마련을 하겠다. 키워드라고 하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 혹은 입체 복합 도시 등 이렇게 좀 혁신적인 미래 도시를 이제 구상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조속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코레일 협의체 코레일과 서울시는 함께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서울시, 코레일, 또 SH공사 등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공공성 있고 안정적 사업도 유도를 하겠다. 즉 민간개발 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민간과 공공이 이제 함께 관여하는 그러한 형태가 좀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은 2020년 1월서부터 12월까지는 용산정비청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고 개발 지침을 이제 수립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부동산 시장 고려 및 코레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제가 이제 한번 요약 혹은 시사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첫 번째는 어제 발표한 코레일 정비청 부지에 주거 8,000호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은 정비청의 전체적인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기 이전에 주택 공급 확대 차원의 필요성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비청에 대한 일부 내용만 주거라는 측면에서만 이제 터치를 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코레일 정비창 부지만입니다. 이제는 서부이천동 그쪽은 이제 제외를 하고 코레일 땅만 개발하게 될 것이고 국제업무지구라는 비전 차원에서 주거만이 아니라 과거 드림허브 때와 같이 비슷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제 개발 청사진은 올해 말 혹은 2021년 중반 정도 되어야지 윤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곽은 상대적으로 공공개발 차원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과거보다는 조금은 더 강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것으로서 신분당선, 또 남북간 및 동서간 도로, 또 강변북로 지하화 혹은 확폭에 대한 부분, 또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한 것, 또 신교통수단 도입 여부, 신교통수단이라고 하면은 뭐 예전에도 이제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여의도하고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뭐 트램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막 많이 또 터치가 된 부분도 있었죠. 그러한 신교통수단 도입 여부 같은 것들도 또 검토가 이제 막 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이촌 특별계획 1, 2, 3구역이라든가 원효로, 신창동, 용문동, 신계동 등 주변 지역에 투자 수요가 이제 다시금 재형성될 것 되리라 뭐 예상할 만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이제 검토하게 될 경우 가능하면은 이렇게 인접해 있다라는 그것만 강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 뭐 구체화될 수 있느냐 혹은 뭐 실현될 수 있느냐 그러한 것까지 함께 고려를 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앞쪽에 한강로 상가 40번지
우리가 속칭 정비창 전면 구역들이라고 하죠. 그쪽 일대의 개발 계획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그 개발 계획과 그 맞물려서 연계해서 도출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5월 7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